안녕하세요, 워카 김한영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ESV입니다. 사실 국내 최고의 자동차라고 손꼽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자동차마다 나름대로 특색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차만큼은 최고라고 표현할 만합니다. 전장에서도 최고, 엔진에서도 최고, 그리고 첨단 기능, 사운드까지 모든 면에서 최고로 만들어진 자동차라고 하는데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어떤 차인지 끝까지 살펴보시죠. 크기에서 정말 넘사벽, 그냥 압도적인 크기, 압도적인 사이즈를 보여줍니다. 지금 이 정도 높이도 상당한데요. 지금 저한테 가슴까지 오는 차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어디까지가? 이만큼이 올라갔어요. 야, 이 정도면 머리도 들어가겠네. 에어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그 에어 서스펜션의 작동 폭이 어마어마하게 큰 자동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동을 걸어놨기 때문에 이 사운드가 어마어마한 사운드가 나죠. 마치 북치는 것처럼 쿵쿵쿵쿵쿵쿵쿵 이런 소리로 계속 울려 퍼집니다. 램프도 지금 보면 세로로 이렇게 기다란 램프로 이 차의 높이를 더 강조해주는, 천장이 기둥에 딱 얹혀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 그런 것들이 이 디자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뒤쪽에서 봤을 때 이 느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유리가 주는 이 반짝반짝하는 느낌. 이 유리가 그냥 유리 아니죠. 열리는 유리입니다. 이렇게 슉.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만약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짐을 넣거나 뺄 때도 꽤 유용합니다. 이 트렁크 전체를 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에다 집어넣었을 때 굉장히 편하게 넣을 수 있어요. 은근히 이런 거 많이 사용한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버튼 누르면 이렇게 열리고요. 뒤에 있는 트렁크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어마어마하게 넉넉한 공간을 보여주죠. 캐딜락의 보통 모델 같은 경우는 승객 공간이 좁아지느냐? 그러면 그건 아니고 이 트렁크 공간이 좁아지는 거예요. 승객이 6명이 타고도 뒷좌석에 트렁크를 어마어마하게 큰 걸 활용할 수 있다는 게 ESV의 특징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들어가서 앉을 수 있다는 거. 일단 개방감이 상당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열리고요. 그리고 여기 앉았을 때 에어컨 시원하게 쐬면서 오디오도 충분하게 들으면서 USB라든지 컵홀더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사실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캐딜락이란 자동차는 미국에서 대륙을 횡단하거나 이럴 때도 탈 수 있는 자동차, 아주 장거리를 갈 때도 아주 즐길 수 있는 자동차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차에서 쉬는 공간 충분하게 필요했던 거죠. 마룻바닥처럼 정말 충분한 공간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2열까지 제대로 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준다는 게 놀랍기도 하네요. 만약에 이게 만족스럽지 않다 그러면 여기서 또 접으면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까지 큰 공간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캐딜락 ESV가 아니고 일반 캐딜락이라면 트렁크 공간이 상대적으로 좀 좁지만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꼭 ESV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차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을 만들어낸 자동차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한 사람이 놓을 수 있는 공간을 생각했다면 이 차는 가족 전체가 놓을 수 있는 공간, 그런 식으로 공간을 어마어마하게 제공한 거죠. 이 차가 차박을 꼭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차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어딘가 캠핑을 하거나 뭐 차크닉을 하거나 그럴 때 이 공간을 써야 된다면 그때는 또 원활하게 쓸 수 있게 만드는 거, 그런 게 지금 에스컬레이드에 만든 방향성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바라는 게 있다면 어떤 걸 바라든지 그걸 최고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줄게 라는 거죠. 그리고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의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다른 브랜드에서는 사실 찾아보기 힘든데 이런 식으로 기둥을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기둥을 만든 걸 현대 산타페가 또 따라왔죠. 보통의 자동차들은 어떻게 생겼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마운트가 있고 이렇게 뻗어 있어요. 이렇게 뻗어 있으면 사람이 지나다닐 때 머리가 걸리게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로로 만들어 넣었습니다. 이렇게 세로로 만들어 넣었을 때 여러 가지로 구성하기 어려운 지점이 생기죠. 램프를 장착할 때가 없어져요. 이 바깥쪽에 램프가 붙어 있는 것 같지만 램프가 있으면 그 안쪽으로도 부품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산타페는 램프가 그렇게 낮은 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차 캐딜락은 어떻게 했느냐, 원래부터 디자인을 저렇게 생겨 있는 기둥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을 한 거예요. 램프가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뒤쪽 트렁크의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도 넣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차는 이만큼 머리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유모차는 적어도 6개는 넣을 수 있겠네. 골프백은 이런 식으로 가로로 골프백이 안 들어갑니다. 가로로 골프백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스피커가 있어서 양쪽에 이렇게 베이스 박스가 있기 때문에 골프백은 이렇게는 어려운데 대각선으로. 자, 넣기 시작하면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골프백만 넣으면 7명 다 탄 상태에서 골프백 4개는 문제없이 들어갈 것 같네요. 외관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와, 이 배지 보세요. 엄청나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자동차 디자인의 느낌이 듭니다. 램프랑 이런 기둥이 이렇게 딱 맞추고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엄청나죠. 나 보통 차가 아니야, 나 굉장히 고급의 자동차야 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그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헤드램프가 비춰지는 부분, 이 안쪽부터 그라데이션이 느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가 굉장히 빛이 나고 여기는 서서히 빛이 사그라드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잖아요. 이게 또 금속이 이 브러쉬드 메탈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브러쉬로 이렇게 가공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이라이트가 되는 이 부분에 캐딜락 글씨를 새겨 놓고 있어요. 자, 그리고 깜빡이를 켰을 때도 그래요. 앞쪽에 그냥 어마어마한 양이 그냥 와, 겉모양만 이렇게 거대하면 진정성이 없죠. 그래서 엔진을 열어보면 이 차의 엔진은 무려 6.2L V8 엔진을 갖고 있습니다. 괴물이 숨쉬고 있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세상에 있는 공기를 내가 다 빨아먹을 거야 라는 느낌으로 막 빨아들이고 있어요, 이 엔진이. 배기량은 6.2L지만 실린더의 절반을 죽이고 절반만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엔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실내로 들어갈 때는 인상적인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손잡이를 봤을 때 손잡이가 굉장히 두툼해요. 제 손이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묵직한 걸 잡는 느낌이에요. 보통 차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 핸들이 움직여지지 않는 단단한 물건으로 차 문짝에 딱 붙어 있어요. 어떻게 열리느냐? 안쪽에 작은 스위치가 있어서 실제로는 스위치를 눌러서 열리는 겁니다. 이 핸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스위치를 누르는 게, 이게 굉장히 묘한 느낌이 들어요. 특별한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느끼게 하고요. 그리고 들어갈 때 반드시 발판을 밟고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발판도 굉장히 미국적으로 잘 생겼죠. 굉장히 멋진 발판을 보여주고 있고요. SUV라는 건 모름지기 어떤 자동차냐? 트럭과 프레임을 공유하는 자동차입니다. 이 차는 정통 SUV이기 때문에 바디온 프레임 차량입니다. 아래쪽에 프레임이 지나가요. 프레임이 있고 그 위에 바디를 얹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차체가 높고요. 그런 남자의 자동차는 당연히 이렇게 발을 디디고 남자답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야, 이렇게 든든할 수가 있나, 세상에. 지금 차체를 높였거든요. 탱크를 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자동차라는 게, 자기가 자동차를 갖는 건 약간 특별한 경험을 한다. 그러니까 뭐 렌터카나 이런 걸로 그냥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차를 샀을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걸 경험하게 해주는 거, 그게 차를 사는 이유 중에 하나일 텐데, 이 차를 타면 돈값을 하는 그런 무언가를 했다는 느낌이 딱 듭니다. 일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여기 이렇게 하다가 닿을까봐 너무 걱정되네. 아니, 이게 사실 안 닿을 걸 알아. 근데 남자라면 약간 그런 거 있어요. 내가 너무 커갖고 아유 이거 잘못하면 닿겠네, 아이고야, 뭐 이런 느낌. 주차 공간에 넣어보니까 남네. 남자라면 약간 자기가 가진 물건이 너무 크다는 거 은근히 과시하게 되죠.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우리가 크다고 생각하는 차 뭐 있어요? 카니발 있잖아요. 카니발에 비해서 무려 60cm가 더 큽니다. 엄청나게 긴 거죠. 입고 이렇게 좁은데 여기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거 들어갈 수 있겠니? 그리고 이런 데 가면 꼭 아저씨들이 이렇게 큰 차는 저기 저 넉넉한 자리에 주차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호텔 같은 데 가도 VIP석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차를 보는 사람들마다 다 한 번씩 이 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되새기게끔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해준다는 거, 그게 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를 타는 특별한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서스펜션을 높였다 낮췄다를 알아서 해줍니다.
고속으로 갈 때는 당연히 차체를 낮추고요, 오프로드로 갈 때는 당연히 차체를 좀 높입니다.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계속 해주고 있고, 그리고 좀 전처럼 이렇게 창문을 열 때 차체를 낮춰줍니다. 근데 수시로 해주는데 그게 묘하게 내가 필요할 때 차체 높이를 맞춰주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에어 서스펜션 아주 편리하고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은 지금 SUV 중에 단 한 대도 에어 서스펜션을 장착하고 있지 않은데, 에어 서스펜션은 사실 SUV라면 필수적이라고 할 만큼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물론 비싸죠, 다루기 어렵고. 그렇지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오프로드를 정말 가는 사람이 적다고 해서 아예 못 가는 차로 만드는 건 좀 아니잖아요. 다른 자동차들하고 SUV를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이 오프로드를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데, 그 정도는 해줘야죠. 바디온 프레임 차량에 대해서 그만큼 승차감이 어디 올라탄 기분이 들 것 같아. 뭔가 핸들링을 할 때 핸들링 특성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거야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면도 있어요. 지금 올림픽대로를 통해서 이렇게 장거리를 쭉 달릴 때, 이때는 우리가 흔히 모노코크라고 말하는 차량보다 오히려 노면 충격이 덜 들어오고 승차감이 진짜 좋다 라고 얘기할 만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차가 그만큼 묵직한 느낌이 들고 뭔가 장거리 갈 때 꾸준히 달리는 그런 느낌도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경쾌한 느낌? 그런 거 떨어지죠. 스포티한 느낌? 그런 거 떨어집니다. 이 차는 이 거대한 외관만큼이나 움직임도 거대한 느낌의 자동차로 그렇게 비춰지고 있어요. 생각보다 진동이 별로. 예전 프레임바디라고 생각하는 차들을 떠올려 보면 다들 뭔가 차가 진동이 있거나 뭐 흔들리거나 통통 튀거나 뭐 이런 불편함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착 가라앉은 느낌이 들어요. 뭐 에어 서스펜션 덕분도 있을 거고요, 가변 댐퍼도 그만큼 잘 만들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 무게감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꽤 무거운 자동차이기 때문에 차가 기본적으로 서스펜션이 좀 묵직하게 가는 면이 있어요. 도로의 잔충격 같은 것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그냥 밀고 가버리는 거죠. 왜냐면 무거우니까. 근데 반대로 무거운 자동차들은 스프링 레이트를 아무래도 큰 걸 가져가니까 무거운 자동차가 승차감이 좋게 만드는 건 쉽지 않은데, 근데 이 차는 그런 것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해낸 걸 볼 수 있네요. 그러면 고급차가 갖춰야 될 또 다른 면모, 정숙성은 어떤가? 일단 엔진이 그다지 소리를 크게 내진 않습니다. 엔진은 확실히 정숙해요. 특히 이렇게 RPM을 높여서 가속할 때 이 가속하는 느낌은 우렁찹니다. 이 V8 엔진이 이렇게까지 균일하게, 이렇게까지 차분한 느낌을 줄 수가 있나? 너무 멋지죠? 너무 멋진 사운드를 내고 있고요. 진짜 야수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야수도 종류가 너무 많겠죠. 예를 들면 치타 같은 귀여운 야수 아니고요, 마치 수컷 사자를 보는 것 같습니다. 으르렁 하면서 그러고 나서 튀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포효를 하고 나서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이 LSD가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LSD의 역할하고 사뭇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LSD라는 게 뭐예요? 리미티드 슬립 디퍼런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바퀴라는 건 안쪽과 바깥쪽이 서로 헛돌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오른쪽으로 앞바퀴를 이렇게 돌리면 반대 바퀴가 거꾸로 돌아갑니다. 서로 반대로 돌아가요. 그렇게 돌아가게 하는 게 디퍼런셜이야.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바퀴가 갑자기 험로에 한쪽이 빠져. 그러면 가속 페달 밟으면 어떻게 돼요? 빠진 쪽이 계속 돌고 이쪽은 힘을 하나도 못 받잖아요. 그게 디퍼런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한쪽이 빠졌을 때 차가 못 빠져나가는 거 이거 괜찮냐?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스포츠카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됩니다. 스포츠카는 코너링을 할 때 바깥쪽 바퀴가 눌리고 안쪽 바퀴가 살짝 뜹니다. 그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으면 어떻게 돼요? 험로에 빠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힘을 받지 못하는 바퀴가 계속 헛도는 거예요. 그렇게 헛돌면서 가속이 안 되니까 스포츠카의 이 코너링에서 가속이 안 되는 문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요즘은 스포츠카가 LSD라는 장치를 넣는 건데요. 근데 이 차에 들어있는 LSD는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이 차는 험로를 갈 수 있는 오프로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바퀴가 한쪽에 빠졌을 때 헛돌아 버리면 아무리 무슨 수를 써도 못 빠져나오게 되니까 이 차는 LSD를 이용해서 그런 험로에서 바퀴가 헛돌게 되면 얘 헛돌지 못하게 양쪽이 같이 돌아.
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LSD입니다. 그런 식으로 LSD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미끄러운 도로, 얼음판 이런 데는 갑자기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게 그런 LSD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사륜 버튼이 있어요. 오프로드 사륜을 넣게 되면 TC가 오프 되거든요. TC라는 건 뭐냐? 트랙션 컨트롤이라는 겁니다. 가속 페달을 밟아도 바퀴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가속 페달을 조금 줄이는 거예요. 스로틀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엔진의 출력을 스스로 제어해주는 그런 기능을 TC라고 해요. 험로를 갈 때는 트랙션 컨트롤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미끄러지더라도 계속 힘을 발휘해 줘야 되는데, 이 트랙션 컨트롤은 뭐예요? 미끄러지면 이 사람 미끄러지네, 와 이거 큰일 났네, 미끄러지지 않게 힘을 빼줘야지 라면서 힘을 빼게 되거든요. 그러면 험로를 탈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동되는 것이 TC 오프입니다. 그래서 TC 오프를 하게 되면 이렇게 사륜으로 험로를 갈 때 아주 미끄러운 도로에서도 막 땅을 파헤치면서 우악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가 너무 커가지고 야, 해도 너무하네요. 이렇게 앉아도 돼. 이쪽으로 공간이 너무 여유가 있어요. 요 공간, 요거 뭐에 쓰려고 이렇게 비워놓은 거지? 장거리 가면 결국에 필연적으로 뒷좌석에 앉은 사람도 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작은 가방이라도 있어요. 근데 작은 가방 어디다 놓을 거야? 차에서 놓을 데가 마땅히 없죠. 의자 위에다 올려놔? 그것도 방법이지만 좀 더 큰 가방이면 그런 가방들 여기다 내려놓는 게 가장 좋죠. 그리고 실내에 들어왔을 때 느낌은 풍부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일단 리넨을 사용하고 있어서 마치 가정용 소파 중에서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소파의 느낌을 자아내고 있고요. 그런데 시트 방석이 들어가는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트는 세미 아닐린 시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미 아닐린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만져보면 이게 야들야들야들합니다. 이 자체가 감촉이 딱 문질러 보면 피부를 만지는 것 같은 그런 감촉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자동차 시트는 인조 가죽이야, 천연 가죽이야, 이런 것들이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가죽이 그 상태로 그냥 있으면 손상되기 쉬우니까 표면을 코팅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코팅을 두껍게 하면 할수록 내구성은 좋아지지만 가죽으로서의 품질은 떨어지게 됩니다. 세미 아닐린이라는 건 그 표면의 코팅을 최소한으로 하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코팅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죽의 품질은 정말 고급스럽게, 그리고 감촉도 굉장히 소프트하게, 만졌을 때 이렇게 착 달라붙는 이런 몸을 감싸주는 그런 가죽이 되죠. 최고급 소파에만 사용되는 그런 가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비싼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감촉이 좋고 딱 앉았을 때 굉장히 고급의 시트구나 라는 걸 느끼게끔 하는 그런 시트 감촉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고급차가 이렇게 수동 슬라이딩이라고? 미국 사람들의 감성이라는 건 그런 거니까요. 잘 작동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전동 딱 누르면 잉 하고 가는 거 그거 싫잖아. 그러니까 우린 이렇게 쓱 이게 낫지 라고 생각하는 게 미국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12.3인치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여기에 지금 아무것도 띄워져 있지 않죠. 띄우는 기능이 없어요. 아예 없고, 그럼 어떤 걸 보여줄 거냐? 보여주는 기능이 없습니다. 왜 보여주는 기능이 없어? 라고 생각하실 텐데, 요 밑에 HDMI가 보이는 데 있습니다. 딱 보이는데 HDMI 포트를 2개를 지원해 주고 있어서 왼쪽에 있는 사람이랑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둘 다 다른 걸 볼 수도 있고요, 같은 걸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들고 다녀요? 뭐 노트북 들고 다니라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너무나 당연히 사용하고 있는 게 애플 TV 아니면 크롬캐스트 이런 장치를 그냥 누구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라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보는 용도로 사용할 때 이렇게 HDMI를 꽂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굳이 HDMI라고 글씨가 써 있는 곳에 불이 켜질 필요 없죠. 우리가 포트 모양을 보면 이게 HDMI인지 USB인지 알아요. 굳이 그걸 글씨를 써서 뭐 거기 뭐라고 설명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분들 글씨에 너무 민감하신 것 같아요. 현대차 내비게이션 보면 엄청나게 영어가 많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요. 이 건반은 피아노 건반 같은 형태라고 하는데 그 가장자리에 이렇게 깎아서 마치 캐딜락의 그 날개 형상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열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컵홀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트를 아예 접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접혀질 때 이렇게, 올릴 때는 다른 락 필요 없이 그대로 올리면 된다. 생각하는 대로 하면 그냥 그렇게 작동된다. 그게 GM의 특징인 것 같아요. 굳이 락이 필요 없으면 락하지 마라 라는 거죠. 요걸 한번 더 젖히면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특별히 뭐 스터디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어요. 그냥 누구나 생각하는 대로 하면 그렇게 작동된다 라는 게 이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아이고,
일단 3열이 들어가는 과정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불편하지 않은 데다가 들어 올리면 되는 거죠. 사실 서울 사시는 분들은 한 30분, 1시간 가면 이렇게 멀리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조금 더 스케일이 크면 미국 같은 데 가면 가까워 5시간이면 가 이럽니다. 저라면 6시간을 간다면 적어도 이런 정도의 차는 타야 될 것 같습니다. 6명의 모든 사람들이 아주 즐겁게 갈 수 있는 자동차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대단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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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좀 과격해. 그렇지만 잘 작동되게. 그게 바로 미국의 자동차니까. 우드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플라스틱입니까? 아니죠. 리얼 우드입니다. 물론 약간 나무는 올드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인류가 사용해온 모든 재료 중에서 가장 오래된 인테리어 소재인 만큼 우드의 느낌은 시대를 막론하고 아름다운 소재라는 느낌만은 계속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있을 때 이 인테리어가 더 자동차 같지 않고 일반 가정집 같은 그런 느낌을 또 자아내게 하는 그런 면도 있어요. 각각의 디스플레이는 다 이렇게 가장자리가 꺾여 있고요. 이 디스플레이의 밝기, 선명도 이게 남다릅니다. 왜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나 했더니만 OLED 디스플레이더라고요. OLED로 가장자리도 예쁘게 가다듬고 이렇게 길게 뽑아내고 게다가 커브드로 이렇게 휘어지게 만들어 놨고 무엇보다 열이 나지 않습니다. 열이 나지 않는 것도 이 디스플레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차는 디스플레이 테마를 블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블랙으로 이렇게 검정색이 쫙 둘러쳐져 있는 거, 그리고 여기 하이글로시로 거기 감싸져 있는 거, 그리고 가장자리에 가죽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 차의 고급감을 훨씬 더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모양만 고급스러운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 버튼의 위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를 컨트롤 터치패드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7.2인치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센터 콘솔의 크기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 안에는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냉장고, 500ml 음료수 같은 게 여기에 6개가 들어갑니다. 이 냉장고는 뭔지 아세요? 이 냉장고는 김치 냉장고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냉장고가 냉장고 안에서 바람이 슉 나오는 형태잖아요. 근데 이 차의 냉장고는 김치 냉장고처럼 옆면이 차가워지는 형태의 냉장고를 갖고 있어요. 영하 5도까지 낮춰질 수 있는 그런 냉장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 진짜 차갑네요. 세상에. 오, 손 시려워서 마실 수가 없어. 이게 나한테 뭐가 필요해요?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서울에서 부산 정도를 간다, 그리고 내가 중간에 그렇게 계속 쉬진 않겠다 라고 하면 음료수 마실 수 있어야지. 무선 충전 패드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생긴 것 자체는 뭐 그렇게 멋지진 않아요. 근데 확실하게 무선 충전을 제대로 해주겠다 라는 의지로 보여지죠. 제대로 꾹 눌러지고요. 아이폰 15인데 아이폰 15에서도 문제없이 충전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볼륨 조절이라든지 뭐 곡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주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뮤트 같은 거, 볼륨 올리는 거 이런 식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고, 미디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안 써 있어요. 그게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자, 근데 이 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쩌면 오디오 시스템인지도 모르는데 사실 제가 오디오에 대해서 잘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이 차에 있는 36개의 스피커, 그리고 AKG 시스템의 놀라운 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문가를 모시고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디오 품질인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자동차 중에 가장 스피커가 많이 달려있다 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인데, 그러면 그 스피커 각각 어떤 느낌을 주는지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니까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윤덕 교수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요즘 자동차 오디오 나올 때마다 꼭 한번 모시고 싶었어요. 이 차는 사실 스피커가 무려 36개나 달려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모든 자동차 중에서 가장 많은 거죠. 그러면 이 차 사운드 얼마나 좋은지도 한번 오늘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 한번 들어보셨어요? 네, 저는 사실 이 차를 보고선 예전에 봤던 차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그 해외에서 오디오 전시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머시브 사운드라는 거를 구현을 할 수 있는 차량이 나왔다라고 해서 그 전문 프로 쪽 오디오 전시회에 2대의 차량이 나와 있었어요. 테슬라에서는 프로토타입으로 모델 X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얘는 양산이 곧 될 거라 그러면서 36개의 스피커를 탑재를 하고 있는 특수 차량이라고 해서 전시를 하고 있어서 실제 탑승을 해서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번 들어와서 들어보시죠. 어떤 사운드가 나는지. 우와. 야, 오디오가 아니라 앞에가 화면이 저렇게 나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네.
왜 이렇게 감동이 있어 소리에. 그래서 피아노가 앞쪽에 있고 기타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 음장감 미쳤다. 네. 방향이 막 이렇게 사방에서 네. 뒤에서 하나 옆에서 하나 막 네. 헤드레스트에서 또 위치를 또 잡아주고 여기서. 트위터 여기서도 또 나오고 확실히 효과 엄청난데요? Well, you done me and you bet I felt it. I tried to beat you, but you're so 이거는 진짜 와 대단하다. 아니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오디오 튜닝 막 하다 보면 옆자리에 여자애를 태우면 여자애가 울어 이런 거 있었어요. 진짜. 아니, 언제쯤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좋다. 이렇게 기타 리플 뒤쪽에다가 넣고 막 이게 어떻게 되죠? 요새는 그 가상으로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걸 뽑아서 공간 음향으로 같이 만든 거예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게 애플 뮤직에 요새 올릴 때 이 공간 음향 음원 소스로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아까도 AI로 이렇게 뭘 하나 보지? 하기도 하고요. 하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애플 뮤직과 같이 공간 음향이 돼 있는 음원 소스면 디코딩을 해서 배열하는 거죠. 무대 속에서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노래를 해주는 거 그렇죠. 같아요. 연주해주는 느낌. 연주하는 그 네. 가운데 들어있는 것 같아요. 모델 S는 헤드레스트에 스피커가 없어서 네. 이렇게 좋진 않아요. 이렇게. 이게 더 좋아요. 이게 이건 훨씬 진짜, 좋아요. 야 이건 진짜 너무했다 네. 싶은 느낌인데요? 스테레오 쪽으로 서라운드 쪽. 아니 저음이 얼마나 하면 이게 떨어져. 우와, 다프트 펑크다. 이것도 딱딱하게 쫙쫙 달라붙네요. 소리가 막 쫀득쫀득하네요. 야 이걸 이길 수는 없지 않나? 부밍 없이 이렇게 빡 이렇게 때려주니까 너무 풍부하고 너무 흡족한 사운드가 나는데 각각이 멀티 채널이면서 동시에 아마 우퍼 전용 앰프 따로 있겠죠.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겠죠. 앰프만 3개, 베이스박스가 2개. 베이스박스라는 건 아마 서브우퍼를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자동차 경험은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제 짧은 경험에서 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얘가 원탑이에요. 원탑. 원탑. 근데 음악 듣는 재미가 굉장히 있는 거는 음상의 위치를 되게 다양하게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어떤 악기는 뒤에 있고 어떤 악기는 앞에 있고 어떤 악기는 옆에 있다가 갑자기 보컬은 가운데 딱 있고. 대단한 사운드네요. 소리의 섬세함, 뭐 정직함 이런 게 아니라 감동을 빡 주는 그게 저는 네. 되게 의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음하고 정확도를 따지면 뭐 100% 원음에 가깝습니까라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조미료가 들어가 있는 소리인데 근데 그 조미료가 약간 라면 수프와 같은 느낌? 아니 이게 좋은 얘기예요? 그거 있잖아요. 마법의 스프 같은 거 있잖아요. 마법의 마법의 스프 살짝 넣으면 맛없는 음식도 갑자기 다 맛있어지는. 어떤 음악을 들어도 다 만족스러워지는 약간 그런 사운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요? 네. 저는 여기에 보통 자동차가 트위터 넣는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트위터입니까? 필러에 달려있으면 보통 트위터인데 트위터를 이쪽을 일부러 이 각도로 한 거는 가깝게 있는 이 사람한테는 우측에 있는 스피커에서 나오는 트위터 소리를 좀 덜 들리게 하고 상대편 쪽으로 좀 강하게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쪽으로? 네. 그리고 우리한테 트위터는 사실은 이쪽에 있는 게 트위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게 느낌이 더 트위터에 가깝고 예, 이머시브 사운드라고 하게 되면 저희는 수평 배열로 해서 7개의 포지션의 스피커가 있어야 돼요. 7개요? 예, 7개라는 거 하면 가운데 센터, 좌우, 그럼 3개죠. 그 다음에 양옆에 2개. 5개네? 5개잖아요? 뒤에 2개. 예, 뒤에 2개 해서 7개. 그게 기본에 점 1은 뭐냐면 이 공간을 울릴 수 있는 서브우퍼가 한 채널 독립 채널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점을 찍고 4를 하는데 이 4는 천장에서 앞쪽에 2개의 천장 스피커, 뒤쪽에 2개의 천장 스피커. 그래서 여기에 앞에 2개의 네. 천장 스피커와 네. 뒤에 2개의 천장 스피커가 어딘가 있어요. 여기 여기하고 네. 여기 있죠. 딱 운전석을 위한 세팅인데요. 네, 근데 운전석을 딱 위해서 사실은 7.1.4가 여기서 확실하게 되게 한 거죠. 게다가 헤드레스트까지 있잖아요. 네. 얘는 헤드레스트에 2개가 있어요. 이게 아마 7.1.4의 뒤쪽에 2개의 스피커 역할을 얘가 해주는 거죠. 왜냐면 사람이 가릴 수가 있으니까. 자동차 안에 이 사운드라는 건 사실 내기가 상대적으로 좀 어려워요? 많이 어렵죠. 어려워요? 네. 좁은 공간이면 우리가 그냥 그 블루투스 스피커 같은 거 여기다 그냥 딱 올려놓으면 될 거 아니야? 여기서만 소리 난다고 생각하지 다 만족을 못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만족하기도 어려운 뿐더러 스피커를 많이 배열하면 소리가 좋겠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만큼 튜닝을 잘해야 돼요. 이 스피커가 낼 수 있는 음역이 따로 있고 얘가 낼 수 있는 음역이 따로 있고 같은 음역을 막 겹치면 안 되는 안 돼요. 거군요. 오히려 겹치면 겹칠수록 소리를 방해하고 망가뜨릴 수 있어요. 야, 이 좁은 데에서 그런 걸 신경을 써야 된다. 와. 갑자기 지금 솔직히 카니발을 팔아버려야 되나.
근데 AKG라는 브랜드는 뭐예요? 오스트리아에 있는 대표적인 회사고요. AKG는 원래는 헤드폰과 마이크를 만드는 전문 회사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마이크는 아직도 명기로 돼서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 회사도 쓰고 있고 거의 어디를 가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마이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미국 쪽에 있는 큰 대기업이죠. 그 하만이라는 회사에 이제 인수합병이 되면서 이제는 삼성. 이제는 삼성이 이런 전장 사업에 관련돼 있는 새로운 오디오 시스템들을 같이 한 거죠. 밀고 당기고를 하면서 협업을 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가 이런 AKG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나와서 다양한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제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이 조금 막히고 있으니까 크루즈를 작동시켜 보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것은 고속도로에서 잘 뚫릴 때 사용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크루즈라는 건 막힐 때 사용하는 겁니다. 막힐 때 운전자가 굉장히 운전하기 싫잖아요. 하기 싫은 걸 차한테 떠넘길 수 있는 기능이 어댑티브 크루즈입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지금 가는데요. 내가 세팅한 속도가 계기판에 초록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초록색까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래픽으로 아주 알기 쉽게 보여주고 있네요. 어댑티브 크루즈는 있는데 차로 중앙 유지 기능은 별도로 없습니다. 차로 중앙 유지가 없는 게 아마도 많은 분들한테 조금 아쉽게 느껴질 것 같아요. 차로 이탈 방지는 있어요. 차로를 넘어갈 것 같으면 넘어가지 않게 핸들을 살짝 돌려주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그렇게까지 잘 돌려주진 않습니다. 차로를 유지해주는 기능은 좀 부족해요. 이거 왜 이러냐? GM은 슈퍼 크루즈라고 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어댑티브 크루즈를 제공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앞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서 차로를 유지해주고 알아서 손을 떼도 알아서 차가 가는 그런 기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요. 손을 떼고도 차가 움직여지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그 기본 요건으로 지도를 요구합니다. 우리나라 지도는 아시다시피 해외로 반출이 안 되잖아요. 해외로 반출이 안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GM의 자동차들은 차로 중앙 유지를 못 해줍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도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댑티브 크루즈와 차로 중앙 유지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하는 게 좋냐? 저라면 어댑티브 크루즈가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계기판의 그래픽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시원합니다. 넉넉하게 정말 시원시원하게 보여주는 지도를 보고 있죠. 지도 여기 있는데 여기 또 왜 보여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미디어로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음악을 듣는데 사용할 수 있잖아요. 조수석과 센터를 다르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죠. HUD의 목적지가 나타나고요. 6.9km 뒤에 우회전하고 그 다음에 좌회전하고 이런 식으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런 것들을 또 서머리에서 정리해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해요. 그리고 네가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나가야 되는 부분에서 적절하게 화살표를 그려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온도 같은 거 넘길 때 이렇게 호록호록 넘어가는 거, 아날로그적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자아내는 거, 이런 거 굉장히 멋지죠. 이 차에 있는 이 가로로 기다란 이 디스플레이는 지금 OLED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선명하고요.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작은 애니메이션까지 제공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쓸데없는 짓이죠. 이게 뭐라고 굳이 여기다 비싼 디스플레이 놓고 바보 같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 것이 럭셔리니까. 럭셔리한 자동차라면 이런 쓸데없는 데다 돈을 쓸 수 있어야죠. 저는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시트에서도 이런 식으로도 됩니다. 시트를 굉장히 공들여 만든 티가 나죠. 이 버튼을, 수많은 버튼을 배치하는 대신에 하나의 버튼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메뉴가 있기 때문에 이 메뉴를 보면서 이 동그라미와 이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하니까 그런 대로 쉽습니다. 시트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 이 정도 해줘야지. 이 정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시트 뒤에 마사지를 막 이렇게 눌러주고 있어요. 좋은데? 마사지 시트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고, 우리가 집에서 쓰는 그런 안마의자 같은 거랑 비교하시면 그거랑은 비교 안 되죠. 자동차의 안마 시트라는 거는 안전도 생각해야 되니까, 충돌했을 때 안마 볼 같은 게 행여나 사람을 다치게 하면 안 되니까 그 볼을 그렇게 충분히 잘 만들 수가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안마의자마다 품질의 차이가 다들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안마의자는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이 실제로 지압을 해주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안마의자는 그냥 공기주머니만 부풀렸다 줄였다 부풀렸다 줄였다 하는 이런 안마의자도 있는데, 그런 식의 안마의자가 아니고 제대로 꾹꾹 눌러주는 형태의 안마의자입니다. 무선 카플레이도 좀 아쉬운 지점이에요. 왜냐면 이게 가장자리가 이렇게 깎여 있잖아요. 깎여 있으니까 여기까지를 다 쓰지 못하고 이 가운데 이 네모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카플레이를 했을 때 이 큰 디스플레이에도 불구하고 요만큼밖에 못 쓰니까 이것도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아마 애플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야, 요 대각선을 이거 좀 깎으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애플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절대 안 된다고 했을 거예요. 애플은 그런 회사니까. 그래서 요걸 깎지 못하고 대각선이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걸 하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네모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 카플레이가 차마다 다른 모양을 낼 수 있도록 좀 변화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애플 카플레이가 이제 2세대로 바뀌는데요. 2세대로 바뀌는 게 애플의 주장에 따르면 올 가을 중에 카플레이 2를 내놓는다고 했는데요. 카플레이 2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형태도 자유롭고, 그리고 그 카플레이 내에서 자동차의 공조 장치, 온도 조절, 뭐 킬로미터 수, 뭐 기름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정보들을 다 카플레이 안에서 조작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거는 애플의 발표가 그랬고, 그러면 애플이 그런 장치를 만들었을 때 어떤 차에 먼저 들어가게 될 것인가, 그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미국에 있는 애플이 미국에 있는 GM에다 이걸 먼저 넣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GM 차가 이거 빠르게 좀 반영해 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이 다 한 대 타고 한 대 타고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돈 반이래. 두 돈 반. 차체 더 높일 수도 있어요? 업이 단계가 세 단계인데 왜 맨 위게 안 되지? 활성화가 안 됐네.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진짜 누가 무거운 겁니까? 차체를 높일 수가 없어. 얼마나 무거우면. 뒷좌석 소리 잘 들리게 한번 해봐요. 왼쪽 핸들 왼쪽 버튼. 후석대 한번도 있어요? 그거요. 그거. 제 목소리 들리나요? 아 들려요? 가정에서 안 쓰는 피아노 삽니다. 우리 좀 럭셔리하게 딱 럭셔리 경험을 하려고 한다고요. 여기 이 복도니 순댓국 여기도 진짜 맛있다. 아니 여기 이 대게집이 술 그렇게 먹고 오면 진짜 유명하다는데 좋은. 이 대게집이 대게 다 똑같지. 대게가 더 맛있는 데도 있나? 게를 어디 뭐 만들어? 우리 대화는 이게 문제. 서로 불러주네. 되게 네가 뭘 알아? 되게 도 동의하지 않아. 되게 맛있대. 야 되게 다 똑같지. 우리 여기서 발레 파킹 하는 건가? 아니었구나. 아니었구나. 발레 파킹 하는 줄. 이 차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큰 차 탈만한가, 그걸 보려고 온 건데, 이렇게 좁은 주차장에 문제없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좁은 통로도 갈 수 있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통로 너무 넓은데? 너무 넓어. 차 두 대 교행 가능한 통로였던 걸로. 연석 안 밟을 수 있다. 주차는 편할지. 제가 또 사고 경력 3회에 달하는 볼보 빗방맹이 한 점 날리시죠. 아니 볼보가 살짝 넘어왔어. 볼보야? 옆에? 엉덩이 떨어지네. 떨어져요. 진동. 엉덩이- 한 번에 그냥 들어갔는데요? 360도가 있으니까 되는 건가? 미쳤다. 이거 잠깐만, 다 이게 들어간 다 거야? 들어간 건가? 근데 이게 차가 크니까 장점이 옆에 기둥이 바짝 있는데도 기둥 앞으로 내리. 와. 기둥 앞으로 내릴 수 있네. 내리면 되겠네요. 내리시죠. 내립시다. 이보세요. 이렇게 다시 도로 오세요. 그렇게 내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전동 버튼 있단 말이에요.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숙여져요. 여기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또 올라가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딱 내리는 거죠. 이렇게. 팰리세이드 왜 이렇게 귀여움? 이 와중에. 귀엽다. 이 미니카. 이거 혼자서 너무 존재감 있는데? 요건 되게 특이하다. 여기가 주차장이 너무 넓어서. 근데 주차가 되게 쉬워요. 주차가 쉬워? 백미러가 크고 그리고 회전 환경 핸들이 많이 돌아가고 생각보다. 여기 이 중에서 너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여기 지하 1층에서 지하 1층 안에서. 김씨 막으로. 아 잠깐만 지하 2층에서. 점점 내려갈 때. 지하 2층에서 드세요. 마음껏. 우짜. 오, 야, 막 이런 느낌이네. 사실 이 차를 탄 게 이틀째입니다. 한국에 적합한가? 이걸 중점적으로 봤는데요. 확실히 불편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의외로 탈만했어요. 나는 더 특별한 걸 탄다라는 그런 느낌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우선 주차 공간에 잘 주차할 수 있는가? 이걸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이 차 공간에 사람들이 넉넉하게 탈 수 있는가? 이것도 살펴본 거죠. 세 번째, 연비는 괜찮은가? 이런 것도 살펴봤습니다. 우선 연비에 있어서는요, 연비가 지금 6.8km/L 이 정도가 나왔어요. 3082km를 달리는 동안 이 정도였으니까 3000km 평균을 내보면 역시나 7km나 되는 정도, 그 정도의 연비를 보여줍니다. 사실 좋은 연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예 못할 연비라고 할 수 없죠. 저게 진짜 멋있네. 사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캐딜락을 타면 캐딜락만 보여요. 어디선가 나타나. 여이씨, 저걸 타야지. 우리 시승차 왜 이겁니까? 내가 저걸 타고 있는데도 멋있네. 지금 우리 반납해야 되는 데가 하우스 오브 GM이죠. 그럼 하우스 오브 GM에 가면은 에스컬레이드 스포츠팩, 저렇게 앞쪽에 그릴이 검정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만 봐서는 안 되겠어. 한번 가볼까요?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모터 트렌드 올해 트럭. 와, 이거 미국의 무슨 헐리우드에 있는 그런 발자국 찍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네요. 야, 이거 되게 재밌다. 이거 재밌어요. 이거 되게 뭐가 된 것 같은 기분이네. 찍히네. 아, 그렇구나. 나왔습니다. 와, 재밌다. 이거 아기자기하게 뭐 많이 해놓으셨네. 뭐 이렇게 아치형으로 이렇게 실내도 꾸미시고. 저희가 시승하려던 차가 사실 이거였거든요. 이게 훨씬 예쁘잖아요. 이렇게 블랙 하이글로시로 마감된 거, 이거는 진짜 와, 길에서 봐도 다들 탄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휠도 달라. 휠도 다른데 이 휠이 훨씬 멋있어. 훨씬 멋있죠. 아니, 그리고 후측면에 이런 글래스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이게 면이 굉장히 크고 아주 매끈해서, 그리고 차체색처럼 둘 다 반짝반짝하게 빛나잖아요. 이 도장품질도 굉장히 좋거든요. 둘 다 거울 같아서 굉장히 예쁘게 균일하게 보여집니다. 모든 걸 블랙으로 딱 블랙아웃 시켜서 그냥 차 전체를 블랙 아닌 건 아무것도 없게 액센트만 이렇게 주고 나머지 다 블랙으로 처리하는 이런 것들, GM이 굉장히 일찍부터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도 뭐 블랙잉크 에디션이니 뭐 이런 거 나오고, 뭐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 캐딜락이 굉장히 잘하는 부분입니다. 아, 이게 진짜지. 이 빵빵한 시트 보세요. 가격이 같은데 스포츠팩이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까지 차이 나도 되는 거야? 이거 천장도 스웨이드 느낌이 나는 그런 천장. 완전 블랙이 너무 잘 어울리네. 아니, 이게 흰색도 그렇게까지 나쁘다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지금 검정색의 스포츠 패키지를 보고 나니까 이건 그냥 스포츠팩 해야 되는 차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 이거 알고 계신가요? 문을 열면 타고 내리기 좋은 상태로 시트를 낮춰줍니다. 타고 내리기 좋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역시 명불허전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최고의 자동차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뭐 당연히 디자인에서나 크기에서나 연비에서나, 그 밖에 오디오나 승차감이나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즐길 수 있는 부분, 이런 모든 것들이 역시나 최고의 자동차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캐딜락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어르신들의 자동차라는 생각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스포츠팩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요. 이 연령층들도 상당히 낮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요번에 보면 캐딜락 CT5 블랙 윙 이런 거 서킷에서 시승 행사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캐딜락이 F1에도 나간다고 해요. F1에 나가는 캐딜락이라니, F1이라는 단어와 캐딜락이라는 단어가 뭔가 충돌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캐딜락이 이제는 넉넉한 자동차, 그냥 풍요로운 자동차, 그냥 승차감 좋은 자동차가 아니라 정말로 잘 달리는 자동차, 정말로 스포티한 자동차로 거듭난다는 뜻이겠죠. 앞으로 캐딜락이 가는 발걸음에 응원을 보냅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